안녕하세요. 두바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인터뷰로 여기 한분 모셨는데요. 이분은 두바이 현지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계시는 강민영님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서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두바이에 온 지는 1년가량 지났습니다. 그러면 두바이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두바이 오기 전에는 승무원으로 두바이에서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그때부터 필라테스 강사로 전향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근무를 쭉 하다가 이제 1년 전에 두바이로 오게 됐어요. 그전에는 두바이 승무원 일을 하시면서 두바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겠네요. 그쵸, 두바이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두바이에서 살았을 때 좋았어서 그리고 두바이는 계속 꾸준히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필라테스를 한국에서 한 3년가량 일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두바이가 아무래도 조금 쉽게 저한테는 접근할 수 있는 나라여서 도시여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두바이로 와야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게 그러면 필라테스를 계속 일을 하는데 필라테스 시장이 한국에서는 같은 금액에 같은 페이로 동결이 거의 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10년 이상 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필라테스 시장이 너무 가열되면서 경쟁도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그 강사의 페이가 전혀 오르지 않고 내가 뭐 어떤 강사 능력이 있던 어떤 수업을 제공을 하던 어떤 장점이 있던 간에 페이는 전혀 오르지 않는 그 구조가 조금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서치하다가 이제 와에 제가 아무래도 스타트된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좀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내가 좀 더 많은 페이를 받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수월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His phone is not allowed. 마이키잖아. 예? Only phone is 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창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옆에 직원이 와서 딱 막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지금 저희 마이크 쓰고 있는 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카페에 와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도의 카메라 장비 같은 거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마이크까지를 얘기하는지를 몰랐는데 이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찍는 거는 괜찮은데 마이크를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겨서 실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중동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딱 와보고 여기다라고 딱 이제 느끼고 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 도시를 보면서 그런 뭔가 딱 계기를 만들었다 포인트가 있었나요? 도시를 보고라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어떤 이벤트들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웰니스 쪽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이제 막 재작년부터 필라테스가 막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뜨는 시장이 된 거죠.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미 한국은 넘칠 때 여기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니까 그만큼 강사 수요도 많을 거고 뭐 당연히 강사 수요가 높아지면은 지금 시장이 작은 상태에서는 괜찮은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경력이 조금 있는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가르쳤던 사람이라면 만약에 영어가 가능하다면 이 시점을 구축해서 내 경쟁력을 훨씬 높이는 것도 그리고 여기는 페이가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에 따라서 페이를 내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센터에 어떤 강사로 들어가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 그거에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죠. 저도 시작할 때 금액과 지금 받는 페이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 저도 그쪽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막 고급 트레이너 같은 경우, 네. 헬스 같은 경우도 네. 뭐 그런
미용도 그렇고 원장 선생님이 하는 거 뭐 몇 년 차간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게 한국도 그런 필라테스 시장이 그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긴 한 거죠. 네, 한국도 필라테스 이제 스튜디오를 보면은 원장 직강, 뭐 원장이 직접 하는 뭐 몇 년 차 이상 뭐 이러면은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양하진 않고 보통 이제 그룹 수업을 들어가면 단가가 확실하게 떨어지니까 그거는 거의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사들한테 가는 페이가. 그러니까 그게 절대 잘 오르지 않는 구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사님들이 많이 회의감을 느끼죠. 하루에 수업을 10개, 12개를 해도 걸어가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두바이는 이제 한 1년 차, 2년 차 정도 필라테스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완성된 거를 100이라고 보면 네.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필라테스가 막 뜨고 있음에 따라서 한 달에 센터가 3, 4개씩 지금 오픈을 우르손으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딱 또 그런 때구나. 막 시장이 막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언젠가는 이제 한국처럼 이 한 동네에 필라테스가 2, 3개씩, 3, 4개씩 같은 건물에도 같이 똑같이 열리는 뭐 그런 구조가 생기긴 하겠죠. 근데 그게 자, 여기서부터는 뒤에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더빙을 입히겠습니다. 이때 나눈 내용은 한 달에 센터가 2, 3개씩 열리는 것 같아서 대중화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나 보인다라고 합니다. 뭐 대중화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게 교육시장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꽤 많이 들어온 상태인 것 같고 강사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냐라고 여쭤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뭐 현지 로컬도 많이 있는데 여기 다운타운, 마리나 이쪽에는 큰 업체들이 있어서 로컬을 끼고 투자받고 들어온 형태가 좀 많은 것 같고 또 개인이 오픈하는 경우는 비즈니스 프리존에서 뭐 소규모로 오픈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유입되는 게 굉장히 많았고 또 그 강사나 뭐 업체들이 어느 딱 한 국적에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기는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한국 분들도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 정착할 때 웰니스나 그런 쪽에 트레이닝, 코칭 이쪽이 먼저 자리 잡기에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여쭤보니까 언어적인 부분들 영어를 막 100% 잘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손님들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뭐 인맥으로 고객 유치가 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정착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두바이에 딱 정착할 때 그렇게 좀 웰니스 쪽에 네.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코칭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되게 그게 많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먼저 이렇게 오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진짜 허들이 되는 건 언어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좀 필요한 부분들이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영어, 언어 이런 거. 영어도 사실은 이 나라 특성상 여기가 뭐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100%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고 대신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은 해야 되고 무조건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어쨌든 필라테스라는 게 강사를 따라서 수업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강사랑 내가 뭔가 커넥션이 있어야 계속 들어오고 싶고 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운동을 하고 싶고 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중심적으로 필요는 하고요. 그냥 가르쳐서는 여기서는 수업이 막 차진 않아요. 그냥 수업으로만 네 그렇게는 오래 유지되기는 힘들어요. 초반에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정착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괜찮은 업체를 찾아서 괜찮은 스튜디오를 찾아서 뭐 정식 계약, 정규 계약 이런 비자를 받고 오던 그런 절차를 밟고 오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내가 프리랜서 비자를 내든 다른 비자를 내든 비용으로 처음에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오고 싶다면은 비자를 먼저 우선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수입을 내면서 나중에 수익을 내는 그런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오자마자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은 좀 힘들어요. 그게 한 몇 개월 정도 될까요? 그럼 이렇게 예열 기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2달은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비자 프로세스만 가장 아주 짧게 말한 거예요. 네. 비자 짧게 봤을 프로세스만 한 달은 잡아야 되니까 아시겠지만 비자가 뚝딱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가 두바이 중동이 항상 느립니다. 뭐 맞아요. 인샬라라고 진짜. 맨날 인샬라 안 돼요. 그때 약속했던 날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좀 추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게 일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돌아가는 일도 꽤 많기 때문에 좀 방어를 항상 대비책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좀 크고 그게 해결이 된다면 이제 일을 찾겠죠. 비자를 해결이 되고 주거가 해결이 되면은 일을 찾을 때는 사실 발품을 많이 팔고 내 자신을 알려야 되니까 뭐 소셜미디어 또 활용을 하든 링크드인을 활용하든 어떤 분야에서든 많이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커넥션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찾아라도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나요? 뭐 구글 지도를 찾아본다거나 뭐 그런 게 조금 딱 모아져 있으면 그거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보고 전화해보고 할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두바이에는 그런 플랫폼이 딱 정해져 있진 않고 뭐 이 나라에서 로컬이 만든 그런 어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 커뮤니티의 왓츠앱 그룹이 하나 있어요. 또 그런 필라테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강사나 사업체 같은 경우에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그 그룹 챗방. 그거는 이제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모르죠.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도 모르고. 그렇죠. 방에 어딘지 모르는 모르죠. 그러니까 커넥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들여보내줄 수 있고 거기서 구인구직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니면은 인스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모든 두바이에 있는 스튜디오들이나 내가 뭐 만약에 댄스 스튜디오든 요가 스튜디오든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뜨게끔 알고리즘을 좀 구성을 해놓고 광고로 이제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 센터를 오픈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그거를 통해서 또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냥 정말 제가 한 거는 구글 지도 펴놓고 다 검색해서 그냥 연락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단계까지는 한국에서 조금 일정을 잡아놓고 와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안 와 있어도 네, 제가 한국에서 컨설팅으로 이제 도와드린 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네. 이제 커뮤니티도 제공해드리고 어떻게 일을 찾는지 과정이랑 인터뷰 과정이랑 페이랑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랑 그런 걸 좀 안내해드려서 면접을 잘 이루어주셔서 스튜디오랑 정식 계약이 돼서 정규직으로 이제 최근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러면은 그거는 비자가 그 스튜디오에 연관돼가지고 맞아요. 거죠? 스폰서로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 나중에 네. 점점 더 성장을 하거나 옮기거나 하게 되면 네. 그럼 그 비자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자는 보통은 1년 혹은 2년인데 보통은 2년을 계약을 하긴 해요. 그럼 그 2년 동안 이 스튜디오가 만약에 컨트랙을 작성을 할 때 너는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없어. 2년까지 이 비자에 그대로 여기서 일을 해야 돼. 이런 조건이 있으면 다른 데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서 내가 이 스튜디오랑만 일을 하는 게 괜찮은지 추후에 좀 다른 데로 옮겨갈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은 뭐 파트타이머나 아니면 비자를 받지 않고 프리랜서로 와서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게 자기가 나중에 여기다가 내가 센터를 오픈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사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가지고 조금 기간이라던가 네. 어디에 종속될 건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까지는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와야지만. 네, 좀 비자랑 이런 절차를 많이 알아보고 여기서 사실 외국인으로 이렇게 거주 비자가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아서 차량이라던가 주거라던가 렌트가 불가능하다던가 찾을 수는 있지만 개인 간의 거리죠 그거는. 네. 불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직 제도 안에 못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계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처음부터 좀 안전하게 시작을 하시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비자를 최대한으로 정규로 손을 받고 오는 걸 추천드리긴 하죠. 그렇게 해서 오시고 나면 그런 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게 혹시 그려지는 게 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거는 여기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도 모르시고 일단은 수업의 퀄리티랑 수업의 내용이 한국이랑 똑같이 가져가면은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수업 내용을 어떤 걸 선호하는지 모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피드백이 오는지에 또 다르고 그리고 주거나 뭐 이런 거 네. 근본적인 게 해결이 사실 너무 막막하고 물어볼 데가 없어요. 한국어로 쓰여있는 블로그나 뭐 유튜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한인 커뮤니티에 물어보는 거? 근데 한인 커뮤니티에 물어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여기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께 여쭤봐도 그분들은 이제 매매를 보통 이제 주선을 하시지 월세를 찾아드리거나 이런 분은 아니라서 본인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여기 저도 부동산도 보면은 인도 기스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 그분들이 그런 2차 거래 이렇게 렌트를 위해서 들어오는 그쪽 부동산 시장도 있고 지금 막 분양하는 것 때문에 진짜 세일즈 해가지고 맞아요, 이쪽은 맞아요. 좀 자금 큰 게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렌트 구하는 거나 이런 쪽에 한국인 분들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정보를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실 두비들이나 이런 어플을 맞아요. 봐도 그 정확히 금액과 방이 그 없어요. 금액이 다르고 그 방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사실 여기는 아직까지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방이랑 직방이랑 정보는 다를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빌딩의 그 주변에 들어가서 시큐리티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지금 나와 있는 방이 어디가 있고 경비원들 네, 거래 가능한 매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나 직접 찾아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필라테스를 여기 있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네. 수업으로 어느 사람들이 좀 많아요? 다 있어요. 어느 사람이 딱 많다고 두바이가 참 그런 나라죠. 모든 나라 내셔널리티를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한 군데 나라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전혀 없고 그냥 정말 다 볼 거예요. 모든 인종을. 지역마다 좀 지역마다 특성이 좀 있긴 다른데 하던데. 만약에 두바이 크릭이라 치면은 러시안 쪽하고 우크라이나 쪽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그쪽에 사는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마리나 쪽에 가면은 좀 더 뭐 아랍 뭐 비즈니스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인플루언서분들 단기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면 또 뭐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게 많고 중국계도 당연히 있고 다양하게 있고 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알잔이라는 그 동네에는 거기는 이제 사무실 오피스에 다니시는 분들부터 이제 거기 두바이에 장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도 좀 달라져요. 두바이나 마리나 쪽은 좀 더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제가 다니는 쪽은 아무래도 주거 단지다 보니까 나이대도 좀 30, 40대로 높아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한국은 보통 20, 30대죠. 한국도 제가 다녔던 스튜디오에서는 저는 70대 분까지는 계셨으니까 한국은 아이부터 어르신분들까지 너무 다양해서 성비는 좀 어땠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거의 한 모든 두바이의 대부분의 센터들이 레이디스 온리가 많아요. 아무래도 레이디스 온리로 운영하는 게 비즈니스를 낼 때도 좀 더 간편하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남자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이나 무조건 따로 다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필라테스 하시러 오시는 분들 여성분이니까 그냥 아예 레이디스 온리로 그냥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계속 다른 분들이 또 먼저 가신 길을 따라서 이제 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락을 드리면 돼요. 저도 이제 막 컨설팅을 시작한 상태라서 만약에 이제 문의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영상에다가 이제 음. 그런 것들을 좀 띄워볼게요. 네네네. 뭐 누군가 어쨌든 보고 직접 연락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도 한국 분이 그거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계시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그 중에 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오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미디어를 시작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카테고리를 좀 넓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딥하게 한 분야를 딱 알고 있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도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네.